안녕하세요. 시그마 천공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자, 오늘도 시그마 남성 이야기죠. 시그마 남성은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그대로 인지하고 학습당한 대로 행동하는 그런 개돼지가 아니죠. 표현이 너무 적나라한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요즘 저도 많이 자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그마 남성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을 본인의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가 독립적으로 수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발전에 쓰는 그러한 긍정적인 인간상의 모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시간,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이 인생이죠. 본인이 학습한 모든 지식과 본인의 두뇌의 용량을 다 발휘해서 최대한 자기한테 이롭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일단 저의 얘기를 먼저 시작하죠. 제가 어젯밤 유튜브 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쓴 댓글을 봤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발명이다라는 댓글을 보았어요. 상당히 경악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 특히 유튜브 같은 거는 신이 만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인터넷 이전 세대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WWW가 나오고 제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을 제가 경험하는 사람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제가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 제가 15살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제가 이제 알다시피 시골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서점을 막 뒤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기타 교본을 좀 살려고. 근데도 마땅한 그 마음에 드는 서적이 없고, 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다 열정이 필요한 거긴 한데,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었다면 뭐 했겠죠. 그 당시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이가 제가 불혹의 나이에 들어서 인터넷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되죠.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검색한 게 기타 베이킹이었습니다. 베이킹이라는 것은 뭐냐? 기타 연주곡만 빠지고 나머지 베이스, 드럼, 키보드만 연주해 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니까 기타 실력이 많이 늘더라.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태브 악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타 연습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제 인생의 어떤 활력을 다시 찾았다. 이게 참, 그래서 유튜버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 늘 하고 다닙니다. 혼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검색하고 제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지적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경제 방송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경제 방송 보다 보면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나 박사들, 경제학 박사들, 국내에서도 꽤 이름 있는 경제학 박사들도 본인들의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분들 상당히 진지하게 유튜브 방송을 하십니다. 역사학 교수들도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하여튼 모든 전문가들은 다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하고 약사도 하고 회계사도 하고, 하여튼 전문가들은 다 유튜브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값진 지식이거든요. 지식은 곧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들의 세계 경제 이런 거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해서 제가 주식에다 요거를 적용을 하니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새로운 신발명 인터넷, 그리고 새로 나오는 챗GPT, AI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흥미와 굉장히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런 긍정적인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의 어떤 저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인터넷은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신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이 악마의 어떤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나는 나에게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무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면은 아까 그 사람들 같이 좋지 않은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인터넷은 인간이 만든 최악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쉬워. 인생 그렇게 살면 쉬워.
그러잖아요. 하지만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자가 발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요것을 개혁하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터넷이 있던 없던 그 어떤 시대에서도 보여진 환경에서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시키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이게 자유의 의지이죠.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인터넷의 다운사이드는 뭡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다운사이드가 무엇일까요? 나쁘게 사용하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죠. 자, 인터넷이 나오고 유튜브가 발생하고 유튜브는 철저히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가능성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처음부터 다 이 사람들이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 소멸시키고 나가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러한 가능성을 이 사람들이 다 확장시키는 걸 길을 다 막아놨죠. 예를 들면 뭐 음란한 것을 업로드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이나 전쟁이나 테러 같은 것을 촉발하는 영상을 게재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즉 다크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음란물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팔 수도 있죠. 사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예일대학교로 나온 천재인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해서 마약을 팔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FBI한테 검거돼서 지금 무기징역 받았고 지금 감옥에 있죠. 안타까운 천재죠. 그 사이트 이름이 실크로드라는 사이트였어요.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뉴스였어요. 20년 전에 그런 사이트가 있었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다크웹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마약을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테러도 조작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 나쁜 게 뭡니까? 유튜브에 나쁜 게 뭡니까? 거짓 선동하는 정치 유튜버들이 문제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남성이라는 건 뭐냐? 본인의 삶을 발전적으로, 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삶 자체를 혁신하는 자세로 언제나 가야 한다. 늘 창조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현상, 펼쳐지는 현상을 수동적으로 직시하면 안 된다. 늘 새로운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죠. 2008년 금융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는데 그 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냐? 신용이 불량인 사람한테도 대출을 줘가지고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 당시에 어떤 광기죠. 미국에 불었던 광기.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COD 제가 잠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DBS인지 COD인지 새로운 이제 채권 파생 상품을 그들이 만든 거죠. 뉴욕 월가에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 몰기지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기지 채권이 뭐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용이 좋고 직업도 안전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기서 채권이 발생하죠. 그리고 신용이 불량한 사람한테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대출을 해주면서 거기서도 채권이 발생하죠. 이 채권을 다 섞어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가사죠. 그래서 이들의 채권 상태가 얼마나 불량한지 우량한지를 검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이 레이딩 컴퍼니가 타락했다가 이 모든 금융 사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레이딩 컴퍼니도 속입니다. 채권이 사실은 불량한 채권이야. 그지만 우량 채권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신용 불량인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 채권을 원래 섞으면 안 되는데 섞어버린 거야, 월가에서. COD라는 새로운 어떤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레이딩 컴퍼니, 평가 회사죠. 그래서 트리플 A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유럽이나 아시아 이런 데다 막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은 절대로 안전하다. 근데 마이클 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벌이라는 이 사람이 박사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시그마 남성이죠.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그 신용 채권을 일일이 다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불량 채권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걔네들이 파악을 못하게 다 섞어놨는데 수학 천재이기 때문에 그걸 다 숫자로 파악을 하고 또 직접 그 두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봤더니 신용이 불량인 사람도 많고 집을 뭐랄까 할부금이죠. 그걸 못 내가지고 집 뺏기는 사람도 발생하고 이걸 이 사람이 직접 목격을 합니다.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남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시그마 남성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99.9%가 한쪽을 바라볼 때 다른 쪽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불교에 물고기가 되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물고기가 되어라. 물고기는 뭡니까? 언제나 깨어있죠. 잠을 자지 않는 게 물고기의 원리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물고기는 깨어있다. 이게 시그마 남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파생 상품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에 배팅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다 공매도를 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공매도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보험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상품이 망할 것에 대한 보험을 만듭니다. 자기가. 보험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매달 보험금을 내는 거야. 이 채권이 망할 것에 대한 일종의 공매도를 치는 거죠. 결국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냐. 수조 원을 법니다. 한국 돈으로 수조 원을 법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아까 그 깨어있는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 여러분 많이 지금 깨어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매한 사람들.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있죠. 무식한 자가 확신을 가지면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무리를 지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힐 때 그 사회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합시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